안녕하세요, 시드민입니다. 이노3D에 RTX 3050을 써보려 하는데요. 게이밍 OC X2 버전입니다. 엔비디아의 DLSS를 지원하는 RTX 30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아래급 모델인데요. 구성품을 보면 이렇게 설명서랑 보증서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노3D의 RTX 3080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이노비아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36개월간 보증 기간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12개월 이내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그냥 새 제품으로 막 교환해 줍니다. 물론 저도 구매해서 쓰는 동안에 뭐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도 없었긴 하지만은 만약에 진짜 이상한 결함 같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초기 결함 같은 거. 뭐 3080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픽 깨지거나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런 문제 생기거나 하면은 그냥 막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있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노3D RTX 3050은 엔비디아 암페어 아키텍처를 이용하는데요. 뭐 그래픽 선호도 상당히 좋고 그 2세대 RT 코어 그리고 3세대 텐세 코어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의 그래픽 카드나 이렇게 그런 구현 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아주 고가형의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겨우 될까 말까 그런 기능들을 이제는 이제 아래급 모델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RTX 3080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3050은 좀 많이 아래급 모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전력도 적게 사용하고 그래픽 선호도 괜찮아서 뭐 게임을 계속 할 건 아니면은 뭐 게임 잠깐 했다가 이제 다른 작업들도 많이 할 거면은 이것도 괜찮아요. 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고요. 스펙을 간단히 보면은 그래픽 카드 쿠다 코어가 2560개가 사용됐고 부스터 클럭이 이제 1830까지 동작을 합니다. GDR6 이제 8GB의 메모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원 6 플러스 2핀 1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1개 사용되니까 일단 전력 소모량이 적어요. 후면 부분에 백플레이트까지 들어갑니다. 일부 모델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백플레이트를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뒤쪽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열을 조금 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돼서 넣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 뚫는 부분도 다 이게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인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인터페이스를 보면 DP 포트가 3개, HDMI 포트가 1개가 있는데요. HDMI 2.1을 지원합니다. 4K에서도 이제 높은 프레임들 지원하고요. 8K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내부에 히트 파이프는 4개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냉각핀 촘촘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정도까지만 있고 이 부분은 없고 비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끝까지 꽉 채워놨어요. 이 앞부분까지 이렇게 마감이 잘 해놨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해 봤는데요. 보면 측면 부분에 이노3D라고 글자에 하얀색 빛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는 뭐 펜에 빛이 들어오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펜 날개가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죠. 저속으로 동작해도 풍량을 높일 수 있는 타입인데 또 제로 펜 기술이 사용돼서 펜이 동작을 안 해요. 뭐 요즘 나오는 그래픽 카드들은 대부분 다 그렇긴 하지만은 부하가 없으면 펜 동작하지 않고 무소음으로 사용 가능하죠. 그래픽 카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3D마크 테스트를 돌려봤는데요. 타임스파이를 돌려봤을 때 그래픽 점수가 6280점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에서 나오는 점수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15803점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점수가 나와줬고요. 새 제품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인 가격으로 보면은 3050도 선택 기준에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 나오는 거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 모니터가 32인치의 QHD 해상도인데 이제 전에 테스트했던 거는 QHD 해상도로 기준으로 테스트한 거고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FHD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라서 이걸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픽 옵션은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렌더링 크기를 110으로 조금 줄였고요. 나머지 옵션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변경을 했는데요. 게임 프레임은 지금 115가 약간 넘어가고 있습니다. 110, 115 이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좋은 수준은 아니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예전에는 그래픽 옵션 좀 많이 낮추면 품질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배그 게임도 좀 이제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픽 옵션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옵션을 좀 낮추더라도 생각보다 퀄리티 있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게임을 해봤을 때 뭐 그렇게 프레임이 엄청나게 드롭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서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아주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은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거나 이런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데스크탑도 많이 사용하지만 인텔 누크 PC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미니 PC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요. 이 미니 PC의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GPU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박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아키티오 타이탄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픽 카드를 연결시켜서 미니 PC의 성능을 높이거나 노트북의 성능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썬더볼트 3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금 미니 PC하고 연결시킨 상태이고요. 이 GPU를 연결시키면은 기본으로 있는 그래픽 카드 외에 RTX 3050이 이렇게 인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GPU에 연결시킬 때 RTX 3060 또는 305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비싼 그래픽 카드를 연결시키면은 뭐 좀 아까워요. 이 GPU에서 낼 수 있는 성능이 케이블 한 개로 입출력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성능 제한이 좀 걸립니다. 대역폭 제한이 걸리는데, 그래서 한 11,000점 이 정도가 최대예요. 더 점수가 나오게 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너무 높은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떠나봤자 성능을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그래픽카드 넣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미니 PC에서 인코딩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이 GPU를 좀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뭐 대탑이 필요 없다, 근데 미니 PC 쓰다가 갑자기 고성능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였는데요. 뭐 조용하고 괜찮은, 그리고 전력도 적게 사용하는 그런 그래픽카드 필요하시다면은 뭐 괜찮은 그래픽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메인 그래픽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 GPU 연결시켜서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참고되시길 바라고,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